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강의식보다도, 그 당시에, 현재 상황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그, 좀,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내용도 좀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그 선거 때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발언한 것들, 자기들이 주장한 것들은 계속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뱉어내는, 저는 이제 뱉어낸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이성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빅 스피커들, 빅마우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워낙 뭐 그냥 막 던지니까요. 자기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가리려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는 막 집어 던지는데, 저는 이걸 이제 반이성, 그다음에 광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검은 세력들, 이렇게 이제 이성적이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의혹을 던지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그러한 정당에는 미래가 없고요. 또 그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자, 어저께요, 국정감사가 이제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주요한, 어저께 두 가지가 중요한 이제니까는 그 팩트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김윤덕이 LH공사에다가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이 개발 사업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LH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2010년도 5월 달에 작성을 했었던 그 LH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당시에 그 LH공사의 입장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건이요. 여기 보게 되면은 LH공사에서 그러니까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문 형식이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성남대장이라고 돼 있죠. 지구명이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업비가 1조 3,146억 원. 이렇게 이제 소요될 걸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NPV라고 나오죠. NPV가 뭐냐면은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이 사업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토지 수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이 이제 발생했을 때 미래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발생한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을 때, 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만약에 우리가 100억 원이 있을 때 이 100억 원이 3년 후에는 3년 후에는 한 120억 원의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왜? 100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걸 가지고 NPV라고 합니다. NPV 영어로 표현되어 있던데 NPV 현재 가치로 간 겁니다. 이게 459억 원이 그러니까 예상된다고 했어요. 459억 원이요. 그런데 성남시가 회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얼마였었습니까? 5,503억 원이었었습니다. 10배 이상을 그러니까 환수한 거잖아요.
LH라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당시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한 459억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5,503억 원을 회수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H공사 같은 경우 도시주택공사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정도 수익을 예상했던 건 뭐냐?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국토교통개발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국토개발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2000년 7월 달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됩니다. 도시개발법이 시행됐어요. 2000년 7월부터. 그러니까 한 21년간 시행된 거 아닙니까요? 21년간 전국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올 연말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에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21년간 전국에서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게 총 241건이라고 합니다. 241건이요. 근데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이 10건이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표에 수치가 나오죠. 인천에 그러니까 13년까지 2개, 2014년에 그러니까 충남에 이게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는 8,90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도시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그러니까 울산에 그러니까는 100만 원이니까 단위가요. 52억 9천만 원이 징수가 됐다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 합했을 때 합행 금액이 얼마냐? 1767억 9,900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1768억 원 정도죠. 1768억 원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를 공적인 저걸로 이익을 환수를 했어요? 5,503억 원을 이 금액에 3배가 넘는 규모를 회수를 한 거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10건에 대해니까는 사실 건당으로 보게 되면은 30배 이상을 그러니까 회수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소위 말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하고 억지로 결탁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반이성적인 짓들은 아무리 이제 파보세요. 화천대유에서 아무리 파보세요. 거기에 이재명이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이번 주초에 그러니까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씨인가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배임하고 뇌물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구속을 했잖아요. 구속을 했어요. 뇌물이야. 뇌물 받은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요. 예?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뇌물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업자들한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법적 다툼을 할 문제인 것이고, 근데 여기에 배임죄를 했어요. 배임죄요. 검찰이 저는 이걸 딱 보고서는 검찰이 이거는 정치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배임죄를 집어넣는 거 보고서는요. 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어떤 이유로 배임죄를 걸었냐면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환수하는 규정을 뺐다 이거예요. 계약서에. 초과이익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민간 사업자한테요. 그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을 회수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이익을 그러니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배임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경제 언론도 요새 뭐 사법고시에 경제 언론 시험 없어진 지 꽤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은, 예? 이 배임, 이 지금,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성남시가 일부 신문들에서도 성남시가 50.1%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배분받은 거는, 배당받은 거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주주가 있고 우선 주주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주주는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이제 그러니까는 비례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우선 주주는 뭡니까요? 배당금을 나눠 갖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받는, 그 대신 의결권을 안 주지요. 의결권을 안 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 주지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실제로 당시에 성남시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거 수익도 별로 안 나는 사업에 왜 성남시가 관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 손실 보게 되면은 성남시가 그러니까 그 손실을 같이 나눠 갖게 되면은 성남시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먼저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먼저 그러니까는 챙기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선주주 방식으로 참여한 거죠. 우선주주 방식으로요. 은행들도 이제 되게 그런 방식으로 가죠. 거의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요. 예, 은행들은 그러니까는 이자를 받아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니까요. 자기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손실이 얼마가 나더라도 계약한 그러니까는 그 약속한 금액은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다가 그러니까는 이 돌려주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 대신 이익이 그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견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죠. 아니 미리 그러니까 손실 나도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고 이익 나면은 또 이익의 일부 또 챙기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경제 활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익과 리스크, 위험이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선주주처럼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익을 많이 남을 것 같으면은 보통 주주를 참여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배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못 남을 때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예?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는 당시에 뭐냐면은 무조건 그러니까는 일정한 이익을 그 이익을 앞에 자료를 봤듯이 앞에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요? LH공사가 459억 원 정도 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얼마를 했습니까? 한 4,600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예? 약속을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건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초반 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남았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죠. 좀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900억 원인가 추가로 더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공사한다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배임이냐고요. 예? 상법에 그러니까 우선주주는 그러니까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배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선이익을 그러니까 배분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났죠. 석유공사라고 있잖아요. 석유공사가 이명박 때 저기 중남미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칠레인가요? 어딘가 페루인가요? 거기에다 이제 칠레인가 어디다가 석유회사다가 유전 개발 업자한테 8천억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있다간 돈을 다 날릴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하면서 28억 원만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배임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예?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런 거야말로 배임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자칭 주류 세력들, 그게 저는 부패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부패 카르텔이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절대 인정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으로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 국힘당 후보 싸움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요. 촛불동맹 대 부패 카르텔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부패 카르텔을 위해서 그 싸움을 그러니까는 최전선에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패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부패 언론이고 정치검찰들이죠. 정치검찰들이죠. 이들이 부패 카르텔의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예? 이재명은 촛불동맹의 상징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니까는 부패 카르텔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에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니까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보도를 보게 되면은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부패 언론들이 계속해서 국힘당이 쏟아내는 말들을 그대로 그냥 막 하고 자기들이 더군다나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요? 기사를 그러니까는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혹 정도만 그냥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견디고 있는 건 뭡니까요?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는 더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더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제2의 노무현으로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패가 없는 나라에 살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부패 소위 말해서 반칙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축제를 했었던 세력들이 그게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유동규를 입건한 담당 검사도 들리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게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기획통. 수사는 별로 잘 못하는데 기획이라는 게 뭐예요? 조작하는 거죠. 조작. 예?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규를 입건했으면은 유동규 이전에 누구부터 입건해야 됩니까? 곽상도 부자부터 입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50억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누구 입건해야 됩니까? 박영수 특검했었던 이 부녀 100억 원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고 숱한 사람들 이름들이 막 쫄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유동규만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